영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착각과 행복해지기 위해 유용한 실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연구소 팟캐스트의 진행자이자 예일대 심리학과 로리 산토스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행복의 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행복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행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은 단지 우리가 생존하고 번식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행복해지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덜 행복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40%의 대학생들이 평소 너무 우울하다고 보고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성가신 마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댄 길버트와 팀 윌슨 같은 심리학자들이 잘못된 욕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구는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가정하는 특정한 것들을 추구하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 욕구 중 많은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승진, 물질적 소유, 결혼 등등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가신 마음의 특징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결과를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조점 설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우리 구별을 비교하고 우리 외모를 비교하고 우리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비교하고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관계를 하고 있는지조차 비교합니다. 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꽤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잘 지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한 우리는 불행하게 느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의 또 성가신 특징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할 땐 그것이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쾌락적 적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처음엔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곧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오랫동안 그럴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불가피하게 잘못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편향을 막는 진정한 방법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일련의 실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우리 습관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재배치의 일환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행동을 생각할 때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연구는 행복한 사람들이 더 사회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로 우선시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연결 부족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강한 직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좋은지 체계적으로 잘못 추정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대신 실제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실제 연결 행위는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타인 지향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된 직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관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증거는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타인 지향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선단체에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시간을 봉사에 할애하며 더 많은 칭찬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재배치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 삶의 모든 골칫거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축복과 칭찬에 더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증거는 행복한 사람들이 축복에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환상적인 방법은 매일 밤 감사하는 내용을 3가지에서 5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2주 만에 당신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4번째 사고방식은 삶의 좋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상황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아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라떼를 사서 주의를 기울이며 음미하고 정말로 즐겨야 하지만 우리는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그냥 마셔버려요. 음미하는 행위는 삶의 좋은 것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재배치하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 몸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몸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요. 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단순히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몸을 조금만 더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루에 20분 정도라도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재배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분노의 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슬픔의 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좌절, 압도감을 느낄 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감정들이에요. 우리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우리의 슬픔은 이봐, 너는 삶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어. 변화를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 친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특정 상황에서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옳은 방향으로 실천하기 위한 재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닫게 된 좋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